과거에 대한 과거 그 여행의 요지는 집을 사기 쉬웠던 적이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집을 사기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하다는 거죠. 반대로 따지면 우리가 먼 미래로 가서 과거를 본다면 그때가 제일 쌌네. 그때 샀어야 되는 거네. 지금도 막 엄청 비싸고 막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먼 미래로 가다 우리가 미래로 다시 간다라고 하면요, 지금이 제일 싼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보다 좀 더 싸게 내려갔을 때 사고 싶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15년도는 제가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기 전인 거예요. 저거 월세 전세 살 때예요. 여기도 보면 뭐 끊어진 주택 사다리, 멀어진 내 집 마련이고, 이때도 부동산 가격이 엄청 비싸다고 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한창 이제 전세 살면서 막 내 주머니에 있는 거 펑펑 쓰고 다녔던 그런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2012년도 요때도 이제 굉장히 이제 제가 알기로 2011년도에서 12년도 집값이 엄청 많이 뛰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요때도 이제 무주택자가 30%가 내 집 마련을 포기했다라는 이런 뉴스 기사를 좀 볼 수가 있죠. 2008년도면은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이제 생긴 직후였던 시기인데, 집값은 오히려 이때가 조금 더 내려갔었죠. 2009년도에 맞네. 2008년도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서 이제 막 사회 첫 발을 내딛었던 시기예요. 저 같은 경우 삼성에 있었던 시기네요. 제가 삼성에 이제 처음에 입사해가지고 거의 이제 맨날 밤새워서 일했었던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는 부동산에 관심이 전혀 없었던 시기였었던 것 같고요. 신혼 초기였어요. 제가 이때도 집 사기가 어려웠다고 했었던 시기였었죠. 이제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많이 한 거예요. 2008년도라고 하면 지금부터 10년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이때 당시에 그 체감했었던 10억의 가치랑 저는 이제 그 지금의 가치가 한 100억 정도로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만큼 부자들이 많이 또 탄생을 하기도 하고, 화폐가 똑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단위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우리 옛날에는 막 회수권 끊어가지고, 제가 회수권이 이제 종료돼가지고 70원이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붕어빵이 없었는데, 붕어빵이 아니라 그 국화빵, 국화빵이 50원 하다가 70원 오르고, 옛날에 오락실을 오락하면 50원으로다가 저는 했었거든요. 형 맨날 그 엄마 아빠한테 들켜가지고 맨날 파리채를 뜯는 게 막 50원이었어요 오락실에. 지금 어느 순간 옛날에 그 와이프랑 연애했을 때 500원이었는데 지금 500원도 아니더라고요. 1000원, 막 2000원 막 얘들. 그 인플레이션의 그 상승이 정말 항상 초월하는 것 같아요. 2005년도 저희 신혼 때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 강남 옆집 강남은 불패다라는 얘기가 이때도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강남 집값 안 떨어질 거 막 이런 식으로 뉴스 기사가 나왔었던 시기네요. 2001년이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002년이 없네요. 한일 월드컵 때. 예, 2002년 있으면 좋을 텐데. 예. 엄청 났었잖아요. 2002년 때. 진짜 다들 그냥 모르는 사람 막 하고 막 그냥 박수 치면서 막 아무 차 올라가가지고 트럭이 올라가가지고 했던 시기였었는데, 2001년도에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이때도 집 사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저소득층이. 그러니까 보통 집을 안 사시는 분들은 무주택자분들이 이제 계속 생각만 하다가 집값이 항상 꼭지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는 좀 내려갈 시기가 안 됐냐. 그거는 마치 바카라 도박에서 짝이 10번 나왔으니까 이제는 홀이 나올 때가 됐지 않았냐라는 것도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제 매우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집값이 떨어졌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1기 신도시 때 그 100만 원 이상 공급했을 때가 장기적으로 이제 하락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그런 장기까지는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입주 물량이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은 떨어져야 될 이유가 진짜 입주 물량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파트가 내가 사고 싶어하는 집들이 없는데 아파트 값이 어떻게 내려갈 수가 있겠어요?
98년도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거든요. 제가 98학번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IMF 터졌을 때 저도 이제 회사 다니다가 잘렸거든요. 원래 회사에서 이제 야간대학 가라고 학비도 대주겠다고 해서 진짜 학비 내줬어요. 예. 그 회사에서 학비까지 내줘가지고 야간대학 가라고 그러면서 너 3시에 퇴근하라고. 제가 일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전기 설계 일을 했어요. 저 전기과였는데 그래가지고 그 건축사무 설계소에서 이제 전기 설계 일을 해서 그 회사에서 이제 3시까지 그때 당시에 처음에 실습 나갈 때 월급 50만 원 줬는데 월급 뭐 100만 원 준다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IMF 터지니까 갑자기 일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장도직 쪽으로 일이 없다고 미안하다고 네가 다 따지고 있을 것 같아. 그때 대학교 간 사람들이 전부 다 잘렸어요. 맞아. 네. IMF 때도 조차도 사실 이제 이때는 제가 좀 많이 봤어요. 저도 이제 실현을 당해 봤었고 저도 진짜 막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나이였었거든요. 저 공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기 실습을 먼저 나갔었던 거예요. 학생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실습을 나가서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97년도에 잘린 거죠 회사에서. 한 12월 달에 그때도 기억나요. 추운 겨울이었었는데 카페 가가지고 이제 사장님이 저한테 이제 일이 없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네가 나가가지고 그때 했던 기억이 나요. 이때도 예 이때는 이제 집값 비싸다는 얘기는 왜냐면 이때는 진짜 대한민국이 망했던 시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값이 잠깐 장기적으로 하락했었던 게 98년도하고 2008년 서브프라임 그 글로벌 금융 위기 때에조차도 1년 이상 가지 않았어요. 이런 경제 금융 위기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DSR 카드를 대출을 전격적으로 규제를 했었던 적이 저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건 하지 말아야 될 카드인데 진짜 마치 그런 것 같거든요. 얼마 전에 옛날에 그 인천에서 그 호프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전부 다 그 80명이 되는 아이들이 다 죽은 적이 있었어요. 이 창문이 있었는데도 2층이었었는데 창문을 가벽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장이 그 계산을 안 하고 가니까 문을 걸어 잠가요. 네. 저는 그 상태로 해서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을 사게끔 해야 되는데. 네. 그 현장에 있었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현장이 그거랑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탈출을 해야 되는데 벼락거지를 탈출을 해야 되는데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대출을 안 해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그 고소득자들 있잖아요. 진짜 막 수억의 연봉자들만 그냥 부자들만 더 부자들은 DSR 중요치 않거든요. 예, LTV 아무리 풀어줘봤자 사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DSR에 막혀있는데 집을 못 사죠. 서민들이 특히 중저가 아파트 집을 사지 못하게끔 문을 딱 자물쇠를 촉 걸어놨는데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거는 반드시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그래야지 저금리 저소득층의 서민들이 좀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쓰지 말아야 될 카드였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들도 그 카드는 정말 쓸 거라고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유튜버 중에서 뭐 부일남이라고 혹시 아시는 거죠?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라고 있거든요. 그 사람도 그랬거든요. 절대 쓰지 말아야 될 카드였는데 썼다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 IMF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요 1000건 이하로 내려간 적은 없었어요. 아파트 거래건이 1000건 이하로 내려갔던 적이 없어요. 그때도 1200건 이렇게 됐었던 적이 최악이었었는데 지금 800건까지 내려갔잖아요. 거래량이. 정말 이 부동산 시장을 임대차법 난도질을 떠나가지고 정말 거의 뭐 어떻게 그냥 아수라 그냥 걸어 잠근 거예요. 여기 베란다도 못 나가게끔 가벽으로 막아놔가지고 여기가 그냥 문으로다가 부실 수가 있는 건데 막아놓고 못 나가게 해놓고 저기도 못 나가게 해놔.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은 거죠 정말.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야 대한민국처럼 하면 안 된다. 그 아주 그냥 표본이 나오는 거예요. 야, 대한민국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나왔는데도 대한민국이 실험국가가 되는 예, 실험국가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아주 더 과거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1993년도 때도
집값 폭등이라고. 93년도에도 이런 뉴스 기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때조차도 집값 폭등이라고. 이때가 얼마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실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제가 초등학생 때 거의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요때였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우연히 물어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엄마한테. 엄마 저 아파트는 얼마야? 그랬더니 엄마가 저거 2천만 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그 평택에 그 동사동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뭐 아파트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요 정도 됐던 나이에 된 거는 저거 내가 벌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린 나이 2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억이 나요. 그 어렸을 때. 상당히 생각이네요. 네,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하면은 좀 잘 살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평택의 그 아파트도 사실 이렇게 시간이 93년도라고 하면 20년 전이에요. 25년 전. 예. 그러니까 시간의 힘이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투자를 했었어도 된 거잖아요. 거기는 심지어 그 평택에서도 굉장히 좀 외곽이었어요. 평택이 사실 이제서야 고덕 신도시 때문에 좀 올랐었던 거지. 2020년만 해도요. 2억 5천 아파트가 그 2억으로 떨어졌었던 시기거든요. 예. 주목받지 못했었던 시기인데 그냥 아무거나 투자를 해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 자산의 진짜 증가 속도가 진짜 소름 끼치도록 진짜 빨리 오른다는 거죠. 93년도였었고 90년대 제가 10살 때 여기도 그때 옛날에는 신문 보면 막 한문이 많았었잖아요. 엄마가 그래서 너도 한문 공부해야 되고 저는 어머니가 그냥 그 한문을 잘하셔서 엄마가 읽어줬어요. 엄마 이거 한문은 뭐야? 나는 못 읽고 엄마한테 읽어달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아마 옛날에는 신문을 많이 봤으니까 이거 신문을 아마 인용한 것 같아요. 요때 당시만 해도 이런 인터넷이 사실 없었어요. 98년도에 이제 옛날에는 MS 도스라 그래가지고 그 도스창에서 막 프롬프트 명령어를 쳐가지고 했었거든요. 90년대라고 하면은 인터넷이 뭔지도 몰랐었던 시기죠. 제가 10살 때 당연한 거고 이 뉴스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마 신문에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옛날 신문을 디지털화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 물가 인상과 뭐 똑같아요. 예, 집이 없는 근로자가 내 집 마련하는데 몇 년이 걸릴 거라 생각하느냐. 예, 이때도 20년 이상 20%가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근로자가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아예 희망교체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990년대에도 불구하고 89년도에 집값이 엄청 폭등을 했었나 봐요. 서민들의 의욕 상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88 서울올림픽 이제 1년 직후잖아요. 예, 저도 기억이 나요. 호돌이 88 서울올림픽 때. 예, 이때도 집을 사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서울올림픽 때. 여기 이제 진짜 신문이 나오네요. 치솟은 집값, 내 집 꿈은 분노로. 이때 대체 얼마였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무주택 60%가 가망이 없다고 이때 또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공직에 있은 지 굉장히 오래됐지만 제가 애기였을 때는 택시 운전 기사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때 택시 운전 기사가 했을 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사실은 이제 그 동전 지갑을 냉장고 위에다 올려놨을 때 제가 사실 그걸 100원, 200원씩 지금 막 도둑질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길 이때 당시에 택시 운전 기사가 한 달에 150만 원 벌었다고 했어요. 150만 원을 벌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아버지가 막 용인에 땅이 있고 막 여러 가지 부동산들 아버지가 투기꾼이시거든요. 아버지가 투기를 전문적으로 하세요. 네, SK 원산 하이닉스 땅은 되게 많고 맨날 아버지가 막 협박하세요. 막 너 이렇게 하면은 이거 다 사회에 환원하고 나 갈 거라고.
맨날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시는데 지금 또 정약용 후손이라고 해가지고 그 서초동에 사무실 있는데 거기 뭐 책임자 하세요. 그래. 막 장학금들 정씨가 돈이 많거든요. 저도 장학금 받았거든요. 동씨가 돈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정약용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대학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한테 그냥 조건 없이 장학금을 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인데. 네. 어쨌든 저 그 연예인 그 사람하고 친하세요? 연예인 그 정혜인이요? 정인랑 친하세요? 몰라요. 그분도 후배이신데. 그렇긴 한데요. 그 연령대가 비슷한 연령대에서 이제 그 대학교별로다가 그 1박 2일 그 수련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뿌리 교육이라 가지고 하룻밤 자야 돼요. 그 옛날 진짜 오래된 거 있어요. 그 남양주에 가면은 이제 다산 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1박 2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1박 2일 거기 하루 종일 술만 먹어요. 거기 이제 또 성균관도 대학교 총장도 오셔가지고 또 거기 받고 맨날 다 자요 이렇게. 그 1박 2일 그걸 받아야 돼요. 뿌리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장학금 막 100만 원 이렇게 현금을 주고 그래요. 예. 근데 좀 신기했어요. 85년도 제가 5살 때네요. 이때도 집값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투기꾼 생활을 그러니까 투기꾼 생활. 월 5% 이자를 냈다는 거야 엄마는. 한 달에 5%라고 하면은 연 60 그때 당시는 이제 보통 최고를 막 66%까지 했었잖아요. 그랬다라고 하면요 엄마는 한 달에 그 이자를 그때 당시에 막 엄마가 2천만 원 이렇게 빌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2천만 원 5%는 얼마죠? 2, 50 한 달에 100만 원 이자 냈었던 거예요. 82 때. 완전 개부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그랬거든요. 제가 형한테 옷을 다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못 먹고 잘 그렇게 못 자랐어요. 그 전부 이자 내는 웃긴 게 78년도에 그 신문 기사를 보면 시승은 서울 땅값 어려워지는 내 집 마련이라고 했대요. 이때도 이제 집값이 이때 당시만 해도 많이 비쌌나 봐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때 당시만 해도요 수도권하고 수원하고 서울하고 집값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 만약에 똑같은 돈으로다가 수도권의 아파트가 아니라 강남의 아파트를 압구정을 샀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었던 거죠. 이때는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 서울 아파트랑 수도권 아파트랑 큰 지금처럼 격차가 나지 않았어요. 예, 강남에 이제 70년대 개발했으니까 그 전인데요. 6.25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재건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66년도라고 하면은 예,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저희 엄마랑 이제 막 연애하고 그랬을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이때 만약에 또 집을 진짜 단칸방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하셨던 분들은 또 많이 또 지금 이제 그 컨디션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도 내 집 마련이 언제쯤? 66년도인데도 불구하고 59년도라고 하면은 6.25 전쟁 9년밖에 안 지났을 때인데요. 여기도 마구 오르는 소득 집값이래요. 6.25 끝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35년도라고 하면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였을 때였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일제 강점기잖아요. 35년도. 이때도 집값이 비쌌나 봐요. 집값이 조선 후기에도 보면은 예, 여기 있어요. 여기 유만주라는 사람이 이 사람 유명하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투기꾼인 거예요. 이 사람 투기꾼인 거예요. 예, 이 사람이 뭐냐면 이 사람이 집값을 200년 올린 것은 참으로 본디 헤아려본 바가 아니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속이 뒤집게 한다. 집을 사기 어렵다. 모두가 이와 같다면 그러니까 집값이 이렇게 비싸면 누가 집을 사려고 이렇게 물어보겠는가 이렇게. 이때도 집값이 비쌌다라는 거죠. 조선시대에. 예. 여기 보면 1500년도부터 800년대까지 집값이 조선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한양 600년 동안 이제 계속 떨어지는 없이 올랐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년 동안 명목 가격이 1,600배가 상승했다라고. 예. 그래서 강남 사람들은 집은 되게 저를 좀 비하하는 내용인데 집은 한양에서 살고 말은 지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맨날 하시네. 예. 1,600배가 상승했대요. 명목 가격이. 와. 이건 굉장히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의 10년, 뭐 20년, 30년 바라볼 것도 없을 것 같고요. 20년, 30년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 이제 우리 다음 세대 그 준비가 되게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뭐냐면은 우리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해줄 벌써부터 그 생각이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건 없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애들한테는 이미 다 해준 거예요. 사실. 더 뭐 해줄 건 없어. 이제 저는 계속 교육을 해요. 계속 얘기를 해요. 와이프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아빠가 전세가 뭐라고 그랬지? 전세가 뭔지 먼저 물어봤어요. 전세는 뭐냐면 남의 집에 빌려 사는 걸 전세라고 해. 먼저 물어보는 거 계속 알려고. 그러니까 주의식 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아들을 축의꾼으로다가 시키려고. 네. 이 학교에서 하는 거는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학교에서 하는 거는 넌 가난하게 살아라는 것밖에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획일화 돼가지고 공무원만 되라. 그래서 저는 아들을 좀 부동산 교육은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엄마 없을 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자료를 준비하는 걸 할 때 보면은요, 제가 다음에도 계속 자료를 준비할 거지만은 초등학생이 들어도 그래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좀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아들한테 설명해도 우리 아들이 나중에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런 마음이 어렵지 않죠. 네네네. 되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거 그냥 산수잖아요. 35만 빼기 5. 되게 그냥 우리 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저는 쉽게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또 아들한테 너무 기대게끔 하지 않고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우유 배달을 해왔었으니까 뭔가 이제 경제 교육을 지금부터 돈 버는 게 이렇게 만만치는 않고 경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부동산에 대한 자본의 시스템 이런 거, 대한민국의 자본 시스템 이런 것도 좀 해가지고 우리 아들은 이미 다 알아요. 지금 아파트 가격 얘기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떠벌리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압구정은 이제 신비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라 그러니까 신비 아파트라고 지금 아파트 값 얼마고 물어봐요. 호수공원 산책하다 보면은 아빠 저 아파트는 얼마야? 저 아파트 얼마야?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다 알아.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저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를 못하겠지만은 계속 들면은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 같은 경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영어학원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애들 영어 교육하는 거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1학년 형 누나들하고 같이 학원 가가지고 그걸 듣는데 계속 들으니까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영어는 계속 들었다 보니까 이게 뚫리고 잘하기 싫은데 잘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영어를 좀 가르치기도 했어요. 과외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던 거고. 그러니까 조기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하게 되면 어린 나이 때 초등학교 때 입력한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술술술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